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의 사치품 테리프스, 관세 폭탄 맞은 허드 맥도날드 제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트럼프 손에 들인 건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그렇게 잘 보였는데도 25% 폭탄 관세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그리고 비관세 장벽까지 요소까지 포함 후 절반으로 깎아줘서 트럼프, 미국은 친절하다. 이젠 니들도 많이 컸다 아이가. 러시아발 관세 폭탄 플러스 알파. 삼성 바이오로직스 군계 일학 생물보안법 통과 가나입니다. 뭐 많이 주저리 써놨는데요.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죠. 자, 트럼프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자기가 링컨 대통령도 존경하고 누구도 존경하는데 예전에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관세 폭탄을 부과했던, 물론 트럼프와는 완전 다른 시대의 흑백 TV 시대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때 뭐 관세를 뭐 부과를 많이 해서 자기가 관세의 왕을 따라하고 싶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물론 그런 시대적인 그 어떤 차이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는 대부분의 수입이 다 관세였고 지금은 소득세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금 그 캐시우드가 보여주는 자료가 그거잖아요. 과거에 엄청 오래전에는 다 수입이 관세였던 시절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소득세로 지금 관세의 수입을 대신하는 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 그 상황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그 캐시우드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균형점을 맞추는 어떤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맥키니를 가장 존경하고 테리프스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평가한 트럼프의 이 사치품 놀이에 이 주식시장은 시뻘개지고 있다. 그렇죠? 뒤에 이 미국의 주요 종목들은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트럼프는 그래도 아주 즐기고 있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올라왔죠. 자, 이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그 저기죠, 이젤 있죠, 이젤. 원래 그 미대생들이 그리잖아요. 미술학원 가면 원래 이 판이 너무 커가지고 트럼프가 등치가 크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한 그 판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써 있어요. 이건 마지막 그 판때기여서 조금 써 있는 거고, 다른 판은 이게 2배 정도 써 있거든요. 그게 한 7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젤에 놓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로즈가든이라고, 그 요즘에 맨날 그 안에 뭐 테이블 놓고 막 회의하고 젤린스키랑 싸우고 거기가 아니고, 거긴 실내고 행정섬하고 막 이런데, 오늘 로즈가든이라고 야외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그 맞이한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에 갔어요. 로즈가든이라고. 뭔가 이 중요한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주장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자 외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이제 로즈가든을 섭외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래 이 판을 이젤에 놓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다 판을 이게 트럼프가 들고 있잖아요. 그 등치가 그렇게 큰데도, 트럼프가 등치가 엄청나게 큰데도 판이 작아 보이지 않으니까 판 자체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 판의 그 마지막 판입니다. 그 마지막 판인데 이제 판을 7판을 막 다 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만 들었고 7판은 이렇게 그 사진 자료로 해서 이제 백악관이 배포를 했죠, 온라인으로. 근데 맨 마지막 판은 이제 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한 10개 미만이 써져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맥도날드가 뭐냐, 이게 햄버거에 관세를 부과한 거냐? 근데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칸이 2개가 있죠. 어떤 7장에서 어떤 그 칸이든 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관세 장벽, 뒤에 나올 건데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포함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해,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그 나라가 매긴다고 지금 미국이 판단한 그 관세고, 그거에 대응하여, 이 노란색은 미국이 그거에 대응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자는 보니까 노포크 아일랜드라는 곳에 S가 묵음이죠. 네, 영어를 잘 모르고 58%여서 이 절반으로 나누면 딱 29죠. 대부분 이렇게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게 우리나라 들어갔고,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이 부과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관세의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죠. 나는 관대하고 미국은 친절하다. 미국이 얼마나 친절한지 봐라. 야, 너네 매기는 관세에 우리 반토막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친절해. 이런 걸 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 정도 부과받는 나라들은 그대로 그냥 10% 이제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얘네는 반토막이 아니라 10%는 최저 미니멈이라 그 이하로는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부과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5%까지는 안 해줘요. 무조건 기본 베이스는 10%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허드 맥도날드 제도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벌써 이 발빠르게 DC 인사이드, DC인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재밌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갤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갤러리에 올라왔는데 자, 허드 맥도날드 아일랜드는 무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세가 10% 부과되는 허드 맥도날드 제도 주민들의 일상 해가지고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일상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들이세요. 여기 주민들은 펭귄과 물개들이 주민분들이시거든요.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인도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볼까요? 2장 더 있는데 무인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섬입니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그 우연히 햄버거 가게랑 겹치는데 그 햄버거를 파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지금 물개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한국과 교역국입니다. 한국과 교역국이에요. 한국이 이 허드 맥도날드 제도로부터 수입한 이력이 있고요. 수출한 이력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품목을 수입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수입했던 이력이 있는 한국과의 정식 교역국이에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부과받았다. 저 제도도.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딱 손에 책을 먼저 딱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그 판례를 이제 이제래 하려다가 바람이 불어서 들기 전에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에 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 관세를 부과한 거죠. 바로 여기에 Foreign Trade Barriers라고 써져 있죠. 베리어스는 장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무역 장벽이에요. 근데 이 무역 장벽이요. 멕시코 장벽이라는 실무 장벽도 쌓기 좋아하고 이렇게 무형의 장벽도 쌓기 좋아하는 장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한 연설하면서 문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미국 무역부에서 발간이 된 건데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볼까요? 아까 전에 무슨 50% 몇 프로 일단 이거 우리나라 속한 걸 보죠. 자, 중국이 67.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뭐라고 했죠? 이쪽이 상대방이 미국에서 보기에 상대방이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너네가 우리 거를 수입하면서 매긴 관세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중국이 67. 자,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 해준다. 34. 다 지금 절반이에요. 대략 보시면. 베트남 90이죠. 절반으로 나와서 46이고. 타이완 64죠. 30이고. 재팬이 46이고 24고. 지금 EU가 40, EU도 40, 20이고 대략적으로 다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을 이렇게 해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친절하니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대요? 근데 어쨌든 친절하고 뭐를 떠나서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우리나라랑 우리 미국은 FDA 협상을 맺어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0%예요. 근데 50%를 부과한다고 지금 해놓고 우리는 그러면 25% 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를 부과한다는 곳에서는 미니멈이니까 더 이상 깎아주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 같이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스리랑카 88%인데 44%로 깎아주는 되게 많이 깎아준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후진국일수록 높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캄보디아, 스리랑카, 무슨 방글라데시 이게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살고 막 벌레 많고 막 그 지금 저기 저 보건도 잘 안 된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미국의 관세 높죠. 왜 그래요? 그 나라들은 못 사니까 거기서 만드는 생산품이라고 해봐야 품질도 엄청 떨어져서 만약에 그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에 관세 부과 안 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 다 기아 상태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고 다 죽어간 나라 인도주의적으로 했고 이 나라들도 자기네들은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딱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 상황 절대 안 봤으니까. 와, 딱 수치만 보네?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소국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거죠. 지금 스리랑카라는 나라,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지금 뭐 개발도상국 수준도 못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세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그러면 상호주의로 해버리면은 그 나라들은 저기 뭐 아예 저기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높은 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그 책에 있잖아요. 책. 그 무역장벽이라는 무역부에서 내놓은 책에 있습니다. 바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 개념을 넣은 거예요. 아까 FTA가 저기 돼가지고 우리가 50%나 부과한다고? 그렇게 많이 부과할 리가 없는데 한국은 그러잖아요. 근데 비관세 장벽이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논 테리프 베리어스. 그러니까 관세만 넣은 게 아니라 단순 관세가 아니라 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비관세 장벽이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쿼터, 수량 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절차를 통해서 관세 수치로 나오는 것 이외에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까지 수치로 적용시켜서 우리나라는 50%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수치 공식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냥 트럼프가 저렇게 한다니까 미국 행정부가 저렇게 내놨다니까 저 자료를 저기 미국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그래 50%니까 25%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거기 비관세 장벽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맥킨리를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1900년대에 이거를 지금 끌고 온 건데 그 당시에는 GDP의 1.2% 이상 그리고 19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임포트, 수출의 30%가 다 관세로 지금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관세로 벌어들이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제 트럼프가 일기를 맞이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 때린 것들 있죠. 초반에 세 나라를 때렸잖아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요소별로 했죠. 자동차, 스틸, 알루미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거는 요 자동차 여기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는 안 돼요. 여기다 상호관세까지 플러스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0~80%예요, 그러면. 지금 스틸, 알루미늄, 오토에 저기 한다는 25% 있죠. 거기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플러스 알파는 안 돼요. 그것까지 포함은 안 되는데 어쨌든 차이나, 캐나다, 멕시코, 오토, 스틸, 알루미늄을 다 합친 관세를 여기 녹여냈을 때 이제 GDP의 한 0.2, 0.4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쪽에 비판이 있다고 했죠. 한쪽에 이런 너무 1900년대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른 데 거를 끌고 왔냐. 하지만 트럼프는 그때 것까지 끌고 와서 이 지금 관세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예 바닥이기 때문에 관세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예전에 받은 것만큼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캐시우드 말대로 균형을 맞추는 걸로 가는 게 난 올바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소득세가 깎아지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살며시 지금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동안 완전 바닥이죠. 관세로 인한 수입이 바닥이에요.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맥킨리 모델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고 4년도 모자라가지고 오바마 나와라. 우리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나 3선을 하겠다. 이런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4년, 8년, 12년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 나왔죠. 러시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자, 러시아는 따로 지금 공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를 그렇게 쳐냈다가 이제는 푸틴한테 화났다고 했죠. 푸틴이 만약에 빨리 트럼프가 지금 제시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무려 관세 500% 나왔습니다, 이거. 자, 500%짜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미국 상원 하원 완전 갈라져서 싸우는 거 아시죠? 어제 민주당 상원의원 한 분이 25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연설을 해서 최장 연설을 그 기록을 깼다고 해서 막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콧방귀 꼈죠. 그 25시간 기록 깨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선 또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원에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트럼프의 합의안에 푸틴이 빨리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500%짜리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 500% 관세가 튕겨나가요. 러시아와 협력하는 그 나라들까지 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러시아의 탄화수소랑 우라늄 구매를 하는 모든 국가에다가 5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러시아도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게 바로 지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서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합의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폭탄을 이제 직격탄으로 맞았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29% 지금 올라서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격차를 벌리면서 3위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이 관세 폭탄을 비켜나간 것인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지금 나오죠. 자, 생물보안법이 작년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어요. 그 상원 표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은 올해 바로 시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까 그 관세표에서 가장 관세를 많이 매긴 나라는 차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다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트럼프가 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5년에는 될 거라는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자체가 나온 게 중국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통신 쪽에도 있는데 중국이 그 바이오테크나 뭐 이런 거 쓸 때 그 유전자 게놈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빼가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려 바이오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나눴는데 A에 보면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경쟁자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틱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다는 거죠. 바로 CDMO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악당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당이라는 어제 표현을 썼죠. 악당같이 행동을 한 국가에게는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바로 이게 악당 같은 기업이라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아예 A그룹에다가 딱 박아놨는데 이 A그룹의 5개가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죠.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앱틱, 우시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CDMO 아니면은 중국 유전자 기업, 게놈, 생명과학회사, 뭐 그 회사의 자회사 막 이래요. 이 5개가 완전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보안법이 사실상 이름을 바꿔야 돼요. 중국 생물보안 죽이기법 뭐 이런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지금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자 9월 9일 날까지 잘 나갔어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12월 17일 날 여기서 떨어져서 연내 통과가 불발됐어요. 상원만 통과됐으면 됐었는데 12월 17일 날 일단 일단락이 됐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글로벌 바이오 CDMO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CDMO, 뭐 CDMRO, CDO 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CDMRO 기업이에요. 연구 개발부터 무슨 뭐 처음에 뭐 세포주를 배양시켜 주는 것부터 생산부터 다 해주는 기업인데 자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점유율 2023년도인데 스위스의 론자가 25.6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합치면 25고요. 론자 다음에 2등이 바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12.1입니다. 캐털란트가 10.1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위죠. 아까 전에 우려 바이오 기업 A그룹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속해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돼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만약에 눌러버리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9.9 이거 여기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12.1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도 일부분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론자에 이어서 2위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2025년에는 굉장히 높고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폭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군계 일학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워렌 버핏이 저번에 했던 말이죠.
이빨 요정은 돈을 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이가 이빨 빠졌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이빨 요정이 베개 밑에 동전을 넣어줄 거야. 이빨 요정이 진짜 동전 넣어주나요? 누가 넣어주나요? 부모님이 동전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빨 요정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결국 이빨 요정은 무인도의 펭귄도 도와주지 않았다.